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전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제가 이론적인 내용은 이런 식으로 녹화해서 미리 공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들이 좀 알아볼 내용은 이 정보 처리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엔트리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법을 결국 다 하게 될 텐데 사실 이 정보 처리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실습을 할 때 또는 제가 설명을 들을 때 좀 이해를 더 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정보 처리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좀 알아볼 내용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인간과 컴퓨터의 정보 처리를 좀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이 뭔지. 그다음에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식적인 수준으로 쉽게 정말로 자신의 언어로 풀어 쓰실 수 있을 만큼 쉽게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고 사실 이 내용들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쭉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뭐 하드웨어라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로 봤을 때는 뭐 이런 거죠, 그죠? 도구, 기계, 뭐 이런 그다음에 내구성을 가진 장비, 눈에 보이는 거죠, 사실은 눈에. 그죠? 뭐 이런 거고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컴퓨터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그죠? 그 정보를 운영 정보를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운영 정보를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죠?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거. 그러니까 어, 하드웨어를 어떻게 보면 통제하거나 또는 하드웨어 내에 있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프로그램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얘기는 다들 아실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보면 일단 몸이 그죠? 신체 육체 자체가 이제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의 뭐 내면적인 거 생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식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고, 그죠? 어떤 지식을 가지냐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하드웨어만 있다고 해서 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하드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PC를 가지고, 그죠? 그냥 돈을 소비하는 용도로 쓰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가지고 돈을 버는데 활용을 하죠. 이 가치가 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달라진다. 뭐 그래서 이런 비유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접근을 할 거예요, 이번 연수에서. 그죠? 그래서 뭐 이 장도 간략하게 아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뭐 길게 풀진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그 사람의 정보 처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 정보 처리다. 그죠? 사실 우리는 맨날 정보를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자, 입력을 받고 처리하고 출력하는 게 다입니다. 아주 추상화시켜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입력을 받고 시각적인 정보가 우리가 들어왔을 때 이게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어서 두뇌에서 처리를 하고 그 처리한 결과를 말로 입으로 또 출력을 하죠. 그러니까 입력과 처리와 출력으로 돼 있어요. 정보 처리는 다. 예. 근데 사람의 경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채널이 다양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해요. 그죠? 자, 우리가 눈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소리로, 귀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 냄새로,
그 후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미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 촉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글을 통해서 우리가 출력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눈빛, 뭐 몸짓,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출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보 처리를 한다는 거죠. 다 정보 처리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 처리를 본따 가지고 이 컴퓨터를 만든 거죠. 네. 동일한 메커니즘,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를 보고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구현한 것이 이제 컴퓨터, 초기의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의 정보 처리, 시각적으로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처리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출력을 하는 이 사람의 정보 처리를 소프트웨어가 대체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언어를 듣고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서 다른 말로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도 소프트웨어가 대체하고 있죠. 그죠? 예. 뭐 번역, 통역 다 지금 소프트웨어가 대체하고 있죠. 그죠? 사람이 하던 일을 소프트웨어가 한다. 그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죠. 사람이 눈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던, 눈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의사결정하던 일을 컴퓨터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잖아요. 사람이 원래 정보 처리를, 사람이 하던 정보 처리를 컴퓨터가 대체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숫자 계산, 뭐 단순 계산 이런 것만 했는데 그 수준이 레벨이 많이 올라가게 된 거죠. 딥러닝 알고리즘이 나오면서요. 그죠? 그러세요. 인간의 정보 처리를 보고 이제 컴퓨터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컴퓨터도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출력을 하죠. 그죠? 예. 근데 컴퓨터는 입력 수단이 단순합니다. 그죠? 예전에는 단순했어요. 요즘에는 좀 많이.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정보를 입력받는 그 수단이 키보드 하나였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죠? 그래서 키보드로 정보를 입력받아서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를 기반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서 이거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죠?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모니터로 출력하는 거. 그래서 이 초창기의 컴퓨터는 입력 수단이 키보드였고요. 출력 수단이 모니터 콘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용어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다 보면 표준 입력이다. 또는 표준 출력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죠? 뭔가 입력을 받아야 처리를 할 수 있고, 그죠? 처리를 한 걸 보여줘야 되니까 출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표준 입 출력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죠? 그 이후에 마우스라는 인터페이스가 나와서 마우스로 통해서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파일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서 출력을 하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를 하고 출력을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카메라도 이제 입력, 그죠?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처리를 할 때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죠. 그죠? 이건 두뇌와 같은 거고, 이거는 작업장 같은 거고, 이거는 정보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얘네들을 컨트롤하는, 자, 여기에서 입력도 컨트롤하고 출력도 컨트롤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거든요. 프로그래밍 언어. 여기서 이 자원을 활용해서 그래서 데이터의 입력, 처리, 출력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죠, 그죠? 예. 사람의 정보 처리하고 이 컴퓨터의 정보 처리를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면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데이터 입출력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우리 용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통상 이 컴퓨터라는 것은 전자계산기라는 말이에요. 사실 전자계산기라는 거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행 계획 또는 순서를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정보를 처리한다. 그죠?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가는 행위다. 그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보를 처리한다는 거다. 근데 언어라는 것은 뭔가 표현법이 있어야 되니까 의사소통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프로그래밍 언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근데 컴퓨터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이나 순서를 만들어주는 표현 수단이 이제 이 언어가 됩니다. 근데 언어인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좀 이따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뭐냐 그러면 프로그램 한번 봅시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이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학술대 같은 걸 하면은 뭐 행사 같은 거 하면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프로그램. 그죠?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유심히 살펴보면 자, 이 프로그램은 항상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시간대별로 순서가 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트랙 A, 트랙 B 뭐 이런 식의 선택의 문제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뭔가 반복이 돼요. 이렇게 세션이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순서가 있고 선택의 문제가 있고 이제 반복의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예외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거 프로그램 자체를 만드는 행위를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뭔가 계획을 하실 때 그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계시는 거죠. 논리적으로. 순서도 생각해야 되고 예외도 생각해야 되고 효율도 생각해야 되고 비용도 고민해야 되잖아요. 뭔가 일정을 짤 때 이게 효율적이냐 아니냐 혹시 이것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애가 있냐 없냐 그죠? 다 지금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것을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는지가 이제 그래서 컴퓨터에서 하는 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예. 자, 볼까요? 그럼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텍스트 기반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번 연수에서 다룰 언어는 이제 블록 코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코딩은 사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거는 한 일주일 정도, 하루 8시간 일주일 정도 우리가 연수를 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록 코딩 방식이 있는데 이제 이게 뭐 엔트리라든가 스크래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제 엔트리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는 스크래치를 많이 이용했죠. 근데 지금 뭐 네이버에서 이 엔트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리 가지고 할 거고 텍스트 코딩은 우리가 텍스트를 다 쳐야 되는데 여기서는 드래그 앤 드랍하고 그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만 우리가 넣으면은 돌아가요. 블록 코딩.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블록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아마 안 해보신 분도 상당히 여기 안 해보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해보시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 저도 뭐 이거 연수 준비한다고 사실은 조금 둘러봤는데 흥미롭습니다. 거기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프로그래밍 하는 아이디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주 트레이닝용으로 좋습니다. 컴퓨팅 사고를 하는데 컴퓨팅 사고 훈련을 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이게 블록 코딩. 이거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 교육용 또는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이해하는데 로직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한글도 지원이 되고 단순합니다. 작동 환경이. 그냥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돼요. 웹 브라우저.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점은 이게 교육용으로 되고 이것을 다른 디바이스라든가 좀 응용 레벨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예. 물론 코딩 기반으로 사실은 뭐 다양하게 그 피지컬 컴퓨팅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텍스트 코딩에 비해서는 약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텍스트 코딩은 뭐 파이썬, 요즘에 파이썬 많이 하고 계시죠. 파이썬, 뭐 C++, 뭐 자바스크립트 등이 있습니다. 웹에서는 요즘에 다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쓰죠. 파이썬은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이런 쪽으로 지금 대부분 파이썬 쓰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명령어 자체를 다 타이핑을 쳐가지고 만들어내는 코딩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많고 방대합니다. 그다음에 학습 자료 많고요. 뭐 하드웨어 뭐 이게 다양한 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것이 조금 단점이죠. 예. 근데 한번 배워놓으시면 유용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블록 코딩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뭔가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가는지에 대해서 센스를 얻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에 인공지능 기능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과 정보 처리해 보면 이제 뭐 텍스트 코딩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처리할 때 이런 요소들을 알아야 된다. 출력할 때 뭐 이런 것들 이런 출력을 한다.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블록 코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배울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개념들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사실은 뭐 텍스트 코딩이든 블록 코딩이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절차라든가 사고는 똑같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블럭을 가져다가 이렇게 쉽게 쓰는 게 있는가 하면 자, 문제를 해결할 때 코딩을 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을 자꾸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맨날 문제 해결하잖아요. 그죠? 그 문제 해결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정보 처리라고 했고 그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한 수단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했고 그죠?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프로그래밍하는 언어인데 그중에 블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텍스트를 다 쳐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정보 처리하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를 해결해가는 본질적인 것들은 블록 코딩이든 텍스트 코딩이든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여기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해결할 때 논리적인 상관 하잖아요. 조건의 선택의 문제 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란 말이 나와요. 이렇게 알고리즘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알고리즘은 그냥 단순 문제 해결 순서예요. 이미 정보 처리를 하고 계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그죠? 순서를 생각하고 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를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사람들은 일의 순서를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리즘이에요. 그죠? 그 절차.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맞죠? 예, 똑같은 일을 할 때 일의 순서를 잘못하는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두 번째, 이 순서를 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처리 비용이 달라집니다. 100만 원 가지고 해결할 일을 2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잘못하면 200만 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아마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알고리즘 이미 다 우리가 누구나 알고리즘을 짜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실제 업무성의 실생활 가운데. 그죠? 예, 순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순서를 다 가지고 있고 또 행정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꼬이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시간과 비용 때문에 알고리즘이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컴퓨터에서는 그런 과정에 이제 정보를 잘 관리해 줘야 되는데 이 정보의 구조를 우리가 자료 구조라고 한다. 정보의 구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우리가 구현할 때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 순서. 근데 순서가 있으면서 조건의 문제가 있다. 선택의 문제인 거죠. 야, 점심 시간에 라면을 먹을까, 뭐 밥을 먹을까, 면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뭐 이런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순차 구조, 선택 구조, 그다음에 반복 구조가 있다는 거죠. 반복해서 일상생활이 매일 반복되잖아요.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반복되고 한 달이 반복되고 한 학기가 반복되고 그죠? 1년이 반복되고 반복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선택의 문제, 순서의 문제가 있고 선택의 순서를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선택의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처리하는 일의 단위가 반복되는 요소가 있다. 일상생활에 다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런 반복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죠? 매일 자고 일어나는 시간 비슷하고 주중에 반복적인 요소가 계속 있고 주말에 반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는 실생활 경험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컴퓨터 언어로 표현해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선택의 문제, 반복의 문제, 순서의 문제.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표현하느냐? 딱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여기 있는 엔트리 캐릭터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죠? 이 장애물을 다 없애고 여기로 이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로 빠져나와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 이해의 문제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여기 종착점까지 보낼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캐릭터를 까지 보내기 위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순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선택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엔트리 캐릭터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반복의 요소가 있고 여기 장애물이 만나면 뭘 해줘야 되고 그렇죠? 또 뭐 이게 직진했을 때 벽이 막혔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고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씩 계속 가야 하는 반복의 문제가 있고요. 그죠? 명령어 단위잖아요. 한 번 가라. 여기 한 번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코드가 길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들이 이제 주어질 것이고 이 도구들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갈 겁니다. 일단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야 거기에 뭐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짧은 영상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간다. 문제를 선택의 순서의 문제가 있고 선택의 문제가 있고 반복의 문제가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블록 코딩으로 그 로직을 생각을 한번 표현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엔트리를 이용할 것이고 자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요소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엔트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네, 누구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